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애틀란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정을 방문해 혈액을 채취하는 활동을 벌인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발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별 증상 없이 지나간 사람이나 무증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조사 책임자인 제클린 테이트는 이번 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혈액 샘플과 다른 정보들은 정부가 이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만드는 중요한 정보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카운티의 30개 인구조사 블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4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발적인 것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구진은 이 항체가 향후 감염을 보호해 줄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너무나 적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연구진은 CDC 조끼를 입고 배지를 달고 현관 입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주 항체 검사 결과 뉴욕시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것이고 또한 사망률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택 대피령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검사 수가 2675건으로 신기록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검사자 수는 총 16만 4,465건입니다. 조지아 주민 전체의 0.015% 그러니까 1000명당 15명이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5월 1일 오전 4시 25분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26,408명이며 5,197명이 입원 치료 중인데 그중 산소호흡기가 있는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는 1,189명이고 지금까지 총 1,1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검사자 수 대비 확진 환자 수인 확진율은 4월 20일 이후 11일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15.97%로 내려앉았습니다. 확진율이 15%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23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택 대피령의 효과로 확진율이 떨어져 왔지만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5월에는 양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10%가 의료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지아 헬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의료 종사자 2,6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그중 81%는 여성이고 절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된 의료 종사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전염된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장갑, 가운, 안면보호대, N95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의 부족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통계나 추적이 없다는 것도 코로나19로부터 의료 종사자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무장한 시위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며 주의회 의사당 건물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미시간주 랜싱에는 700명의 시위대가 주의회 의사당에 진입해 코로나19 봉쇄령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주의회가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 중에 시위대가 건물을 점거한 것입니다. 미시간 자유연대라는 단체가 주도한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와 자택 대피령을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권총과 소총을 휴대한 채 의사당 건물로 들어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놀란 의원들이 무장 시위대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몇몇 의원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채 의사당에 입장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의사당 경비대도 발열 검사를 한 후 시위대를 의사당 안에 입장시켰습니다. 한편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시위대가 마스크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빠뜨려 사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케냐 몬바사에서 홀로 8아이를 키우며 사는 페니나 바하티 키사오는 빨래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령이 내려져 일거리를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아이들이 지쳐 잠들길 바라며 돌을 끓여 식사를 준비하는 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이웃 주민을 통해 현지 언론에 알려지자 케냐 전역에서 캣사오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손길이 쏟아졌는데요. BBC 방송은 케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봉쇄 조치 등이 내려진 이후 키사오와 같은 다수의 저소득층 시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기 착륙을 금지한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고 1일 디프레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이므로 오스트리아와 한국 간 항공편 직항 노선 재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중국을 비롯해 이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오는 항공기를 22일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3월 24일 체코 정부도 한국을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제외하고 한국 체코 직항 노선 금지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황금 연휴 이틀째인 1일 제주와 강원, 부산 등 바닷가를 낀 관광지 곳곳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답답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온 인파로 북적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9일 이미 36,587명이 들어왔고 30일에는 46,0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1일은 42,00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에 도착할 때와 달리 해변에 나온 관광객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벗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속초와 경포 등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도 행랑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명 음식점도 속초관광수산시장도 국립공원 설악산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초여름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의 해변과 주요 관광지 역시 모처럼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바닷가 특급 호텔들도 모처럼 특수를 누렸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지만 날씨가 더워지자 마스크를 벗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 교사 4명과 일행인 네팔인 가이드 2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실종된 지 105일 만입니다. 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산장에서 하산하던 도중 네팔인 가이드들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었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한국 구조팀과 네팔 군경은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기상 악화로 1월 24일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후 네팔 민간 구조 전문가, KT 정보통신기술 구조대 소속 네팔 요원 등이 수색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실종자들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수습된 한국인 교사 시신은 현재 수도 카투만두의 티칭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는데요. 한국으로의 운구나 장례 절차는 미정입니다. 유가족 역시 네팔 정부가 코로나19로 오는 7일까지 국가 봉쇄 조치를 내린 상태여서 네팔 입국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한때 한산했던 동네 카페들은 최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동네 카페에서 각자 전자기기로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 카페가 동네 사랑방이자 교실이 된 탓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 일부를 빼내 의자 간격을 넓히는 등 감염 방지 조처를 하고 있지만 교실에서처럼 모여 앉아 강의를 듣는 학생들 앞에선 별반 효과가 없습니다.
평소라면 매장이 연일 붐비는 상황이 반가웠을 업주들은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감염 걱정 때문에 학교에 모이지 않도록 한 건데 여기에 모여 있으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게 크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